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 성공이라는 종착점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것들일 거예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도, 성공적인 사업 경영도, 비즈니스도, 사랑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전부 인간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하여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단언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1등 원칙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내 주변 인간관계 한 명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부서져 버리는 경험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인간관계 한 명으로 인해 내가 고민하던 대부분의 문제가 술술 풀려버리게 되는 경험을 때때로 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기까진 다들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실은 이에 대해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의 방법론만으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인간에 대한 심리, 그 심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또 이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수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협상이란 이점을 다투는 영역, 그러니까 심리와는 또 다른 영역의 인간관계이기에 여기서는 전문적인 세일즈 스킬들을 또 익혀가야 할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한 영상에 담기엔 다소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차 앞으로의 영상에서 하나씩 다뤄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차단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만약 주변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인간관계에 미숙한 분들의 경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상처받기도 하는데요. 바로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과 조언인 척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3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건데 반드시 이 3가지는 어디에 적어두시고 암기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 삶에 고스란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이 5차원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난 이후부터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인간관계란 나라는 5차원적 존재와 상대의 5차원적 존재의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5차원의 이론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3차원의 세계라 표현합니다. 공간으로 구성된 차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공간이 전개될 때 4차원의 세계라 표현이 되고 여기에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남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그것을 가리켜 5차원 세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차원 세계를 자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가리켜 5차원적 존재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각 차원의 세계는 그러니까 0차원부터 5차원까지 각 모든 차원의 세계는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감정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5차원 세계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고차원적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는 분명 나의 영혼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소통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각 차원에 존재하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차원적 존재끼리의 관계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는 존재와 상대의 존재의 만남인 것이죠. 즉, 나 자신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반대로 상대방 역시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잘못 합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나만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판단하여 타인을 무시하거나 내리깎는 태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대 위인들은 교만을 주의하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내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상대의 의견, 말, 태도 역시 분명 그만의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엔 또다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상대만 전지전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는 자존감이 심히 결여된 상태이며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관계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즉 자존감과 교만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나의 어떤 태도를 고쳐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그저 상대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레 겸손이 몸에 깃들 수밖에 없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며 감사가 내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가치를 인간관계에 즉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보입니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대와 그렇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요. 자, 그리고 후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죠. 나라는 존재도 5차원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고 상대 역시 5차원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우리 서로는 평등하고 서로 함께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 밸런스를 무너뜨리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견이 맞고 너의 의견은 아직 미숙해서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내 말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차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경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눈엔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라는 핑계로 자식이 다 성장하여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내 말만 옳다고 자식에게 강요하는 경우인 것이죠. 이렇게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목표를 훼손하고자 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 곳곳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도 이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누구의 말에 먼저 휘둘리기보다 먼저 나의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모든 이론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확고할 때 타인의 의견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나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의견만을 수용한다면 나 자체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마도 실질적인 체킹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고자 사고가 작동돼요.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의 경우 내가 생각을 작동시키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상태로 대화를 이끌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한 결론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져서 한 번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다면 중간에 끊어내기가 더더욱 애매해져 버려서 마지막 종착점에선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부동산 영업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한 부동산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쓰는 말투가 있었어요. 레오님, 부동산 하면은 이만큼 돈을 벌어요. 이런 땅을 사서 이렇게 용도 변경만 하더라도 최소 몇 천만 원 차익을 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 천을 벌려면 회사에서 1년 뼈 빠지게 일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선 계약 한 건만 쓰면 그 돈이 이번 주에도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쵸,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이 끝판왕이야. 이 일을 잘 선택하셨어요. 자, 맥락만 들으면 굉장히 합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 이 경우에서 이렇게 무언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 일에 뛰어들거나 어떠한 투자를 강행하게 되면 그게 사기를 당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이렇듯 영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법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을 깔때기 화법이라고 표현해요. 큰 관심 주제에서부터 서서히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점점 대화의 범위를 좁혀가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의 기술. 이는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세일즈 기법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해요. 자, 물론 이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장 및 허위 광고 없이 정직한 방법으로 세일즈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이 세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허위와 과장 광고로 인해 오로지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올 돈만 생각하며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게 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은 분명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만큼 성질이 안 좋은 돈이 분명하기에 화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과 조언인 척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그것을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나도 상대도 서로가 전지전능한 가능성을 지닌 5차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가능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스라이팅을 펼치고 있는 중일 확률이 높으니 경계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그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미 결론을 내어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나의 인간관계에 오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